자,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서 속 시원하게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한 말씀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그렇게 화는 안 나 있네요. 아니 지금 또 화 났습니까? 화가 나죠. 괜히 좀 제가 또 부추겼습니까? 아니 예.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까? 아니 본인은 예. 화가 안 나냐고요. 그래요.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 네. 아니 물론 한덕수 총리를 얘기하기보다 헌재 얘기를 하겠지. 헌재 네. 재판관들이 너무 정치적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들 믿어왔잖아요. 네. 설마 헌재 재판관 정도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 응? 뭐 군판사 10년 한 박지훈도 저러는데 그 뭐 20년 30년씩 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 정도면 법과 원칙을 따지 정치적 계산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윤석열 탄핵하면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이제 정치 사법기관이고 하지만 예.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거는 예.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꼼수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아니 예를 네. 들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재판보다 빨리 하겠다. 네. 중요하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그 왜 그렇게 질질 뭐 이렇게 뭐라 빨리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먼저 할 수 있다. 평일을 거쳐서 중요한 사건 맞죠. 그러니까요. 대통령 사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여부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해야지 왜 갑자기 한덕수 건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뭐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치적이다라는 얘기가 좋은 뜻이 별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뜻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뭔가 꼼수나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법기관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안 되죠.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 헌재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뭐 산불 때문에도 아까 뭐 얘기 나누셨는데 산불 때문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죠. 트럼프가 관세 폭탄 난리죠. 빨리 좀 이 국정의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갈 거냐고 이러다가 대행 체제 계속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윤석열 탄핵 관련돼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안정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네. 헌재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정치적 분석하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저는. 자, 결국은 이 한덕수 총리 이 복귀 탄핵 기각 결정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봤는데 글쎄요 뭐 엄밀히 말하면 기각 5, 예. 인용 1, 각하 2, 또 기각도 보면 예. 4대 1이에요. 완전 맞아요. 기각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사유가 있어서 기각이 4고 4대 1대 1대 2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헌재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교수님? 저는 헌정 결정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아니 하시겠다. 첫째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있잖아요. 3명을 네.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 3명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게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당시에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그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위헌이다.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일을 거쳐서 8명이 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김복형 이분은 이 재판관은 왜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결정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서 8명 전체의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덕수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때도 그러면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이 뭐 시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 기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계속 안 하면서 한 달 또 1년 동안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언제까지 생각을 할 건데요 대체. 아니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한다는 그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추천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화제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상당히 나 있는데 자 오늘은 뭐 그 판결 분석보다는 예. 그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 복귀 그렇죠. 관련해서 언론들의 논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예. 언론 논전 한국일보도 참 만평부터 보이는 거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아, 이거 이거 만평이네요. 탄핵 9.9패네. 민주당이 개네요. 그러니까 개 맞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이런 뜻이네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저게 9.9패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탄핵은 잘못됐다.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신청하는 거예요.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대로 했잖아요.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네. 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하자는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럼 문제입니까? 아니 아니죠. 그러면 예. 그러면 아예 기각당하는 걸 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죠. 법에 두 번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명확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헌재가 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9번에서 9번이다 기각이라 해서 하지 말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근데 국회는 강제 수사권 있습니까? 없죠. 청문회 한다 그래도 안 오면 안 그만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만이에요. 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네. 탄핵 변론, 심판 변론이 별로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어야죠.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정부패라는 말을 쓴 게 말이 안 되고 한국일보 그다음 사설도 보세요. 난 이것도 한국일보 사설 네. 어떻습니까?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 위기 가중 책임 크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국가 위기를 누가 지금 자초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달 공백 한덕수가 빠져서 국가 위기가 왔어요 지금? 어처구니가 뭘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기 한 게 뭐예요? 아니 처음에 탄핵 이런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갔다 오죠. 네. 공동 정부. 뭐 한 게 뭐 있는데? 아니 얘기를 해봐. 한덕수 총리가 한 게 있으면 뭘 했는데요 대체? 아니 한덕수가 없어가지고 국가 위기가 가중이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런 하는 사설도 겁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썼다 이렇게 봐야 정치적으로 되겠죠? 썼다고 봐야죠. 또 있어요. 예. 여기 조선일보인가? 이게 예. 조선일보네. 한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최탄핵 철회하래요. 참나.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고 기소를 재판 가서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검사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기소하면 안 되겠네?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죄 없죠. 받더라도 무죄 받더라도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징계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 수사 내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자기가 뭐 조선일보나 이 한대행 9번째 탄핵 기각된 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요. 네. 반면 다른 신문들도 있습니다. 이거 경향신문도 있고요. 뭐 네. 한겨레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날 밤 2차 기염도 아하.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된다 그렇게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하게 해라.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좀 이제 헌재 윤 선거 더 미룰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저쪽 그 경향이나 예. 동아까지 일단은 빨리 윤석열 선고해라. 그렇죠. 이걸로 답이 좀 나와 있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국일보나 조선일보처럼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네. 말은. 뭐 본인들 바람을 담아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뭐 총리 심판은 그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내 그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화가 나죠. 아니 언제까지 이런 불안전한 상황을 계속 가야 되냐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왜 이걸 미루고 있는지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빨리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변론도 다 끝났고 변론 끝나고 지금까지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만 사례만 보더라도 2주를 넘지 않았어요. 지금 3주가 넘어 11일, 14일이면 끝났습니다. 지금 4주째예요. 예.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하고 선고하고 그게 이렇게 연결돼 있냐고요. 네. 시점으로 보면 이러니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정상이 아닌가 헌재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심 선고한 거 보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의 혼란은 커지고요. 국정 운영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빨리 마무리 짓고 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지금도 사실 어쩌면 보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더 빨리 땡겼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대선 준비를 한덕수가 좀 해라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야죠. 아하. 금요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하기를 사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국가 안전을 위해서. 오늘 선고기를 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보시는 거군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아하. 이번 주 금요일도 넘어가면 진짜 국민들이요. 이 뭐라 그래? 탄핵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나오냐고 매일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잘 때는 안 나올 건데 그런가? 낮에 봐야 되지. 그래도 봐요 사람들은 새벽에.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막 잠이 와 지금 박지원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안 와요. 그렇죠. 풀려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짜증나잖아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믿을 수가 신뢰감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덕수 그거 탄핵 결과문 결정문 보니까 더 이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윤석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러게 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의심이 의심들을 든다. 네, 국민들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봤던 그 계엄 예. 내란 상황을 어떻게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없어요. 원래는 의심을 했었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인내심이 한계에 지금 다다른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4월 달까지 미뤄질 수도 있나요? 그건 뭐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헌재가 그러면 더 의심을 받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뭐 다른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헌재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본인을 지명해주고 임명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곡히 요청과 함께 경고를 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받게 돼요.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 만큼 왔잖아요. 그건 더 이상 기다릴 오늘 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14시니까 무죄라고 봅니다. 한번 저는. 보수들이 뭐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바가 이쪽까지만 끌어달라고 했던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제 이제는 하세요. 선고를 해야 된다 이 금요일 말씀이네요. 하세요, 제발. 금요일은 부탁드립니다. 해라. 예. 오늘 고지를 하고 예. 자 알겠습니다. 꼭 좀 하기를 또 우리 최진범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 계신 것 났어요. 같아요. 좀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예. 위경련도 온대 그 스트레스 위경련 오는 때문에. 사람도 있어요. 우리 최열공이님 너무 스트레스다 지금 정말 못 살겠다 이 얘기 있습니다. 주말 안 넘기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전한길 예. 전한길 이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아, 나는 홈페이지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 사진 저렇습니다. 왜 저래요? 예. 사진이 참 뭐죠 저게? 모르겠어요. 본인 사진인데 프로필. 전환길 뉴스가 새롭게 열립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생각하시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 언론사인 거죠? 인터넷 언론사예요. 전한길 뉴스 맞습니까? 네. 전한길, 전환길 뉴스.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하. 이게 19일 날 이제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초기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전환길 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친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파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어떤 내용의 컨텐츠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예측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집회라고 하는 보수 집회에 나가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공정하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쪽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정하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논조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그런 거 뭐 컨텐츠 만들겠죠. 그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이게 목표가 있더라고요. 전한길 뉴스의 목표를 보니까 예.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겠다. 가짜 뉴스를 뭐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야, 어디가 가짜 뉴스예요? 극우 유튜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진실을 얘기한다. 기존 언론을 보지 마라. 이래요.
심지어 MBC 뭐 KBS도 보지 마라 그러고요. 기존의 언론사들이 종편도 믿지 마라 그래요. TV조선, 조선도 보지 마라. 그것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극우 유튜버들의 논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요 우리만 진실을 얘기하지 기성 언론사들 심지어 KBS든 뭐 아니면 종편이든 마저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네. 믿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을 유튜브로 계속 유인을 시키거든요. 극우 유튜버로.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본인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편파적인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 자체의 신뢰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스카이 데일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있죠. 네, 스카이 데일리. 거기랑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모르죠. 겁니까? 그건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비슷한 가능성이. 취지 같아요. 거기도 뭐 시작할 때 이상한 그렇게. 뉴스들 많이 하고 했었어요. 네,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데 본인들이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캡틴 코리아인가요? 캡틴 아메리칸가? 캡틴 코리아. 그 사람 문제가 됐던 그 뉴스가 스카이 데일리 아니겠습니까? 전환길 뉴스하고 대결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잠깐 스카이 데일리 이슈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저희가 지난주 정부 기관이 5.18 관련 음모 보도한 비판을 스카이 했었죠. 데일리 광고를 집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5.18 단체에서 예.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5.18 단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극우 매체 광고비를 지급한 정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 네. 대부분 다 아시는 곳이잖아요. 특히 광주 지역이에요. 광주겠죠. 서구청, 예. 광주교육청, 그 다음에 또 시하고 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광주교육청 그리고 전남에서 가장 많이 광고비를 지급한 장흥군, 장흥, 두 번째로 많이 지급한 나주시 나주시. 이 사람들한테 이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 이 단체들 그러니까 이 지자체들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몰랐다. 그게 다 이해가 안 돼. 이 몰랐다는 말이. 이게 모를 수 있나? 아니 자기들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가 들어간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좀 지금. 꼼꼼하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저는 뭐 사실은 저거는 사실 절대 안 되는 행동 안 아닙니까? 되죠. 아니 5.18을 DJ석이 북이 주도한 내란이에요. 북이. 저거 원래 그 5.18 특별법에 따르면 네. 그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저거.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예. 저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어떻게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광고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우린 몰랐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비가 집행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언론사에 집행하는지 다 봐요. 그리고 홍보위원회 이게 지자체마다 홍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도 오는데 홍보위원회에서 분기마다 집행하는 거 다 심의하고 사인합니다. 네. 근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스카이 데일리에 광고비 준 거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광고비를 주는데 예. 뭐 보수 정부가 있을 때는 아주 뭐 이쪽 좀 진보적인 그 매체는 그건 잘안 안 주려고 돼요. 그러고 네. 진보 이런 데 여기 지자체 광주 쪽은 좀 민주당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또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질문 드려보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에 받고 있던 보수 언론사들의 그 광고, 정부 광고에 줄질 않아요. 줄지 않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많이 받았었고 조중동이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는 더 많이 받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은 소위 깐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정부 까도 우린 들어와. 이런 거니까 바뀌질 않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주던 대로 주지 말고. 네. 그럼 맨날 받던 사람은 받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지역의 어떤 이슈라든지 예.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고 당연하죠. 매체는 어떤 매체인지 파악을 하고 그렇지. 광고비를 주든지 집행을 해야지.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야, 이거 참 어쨌든 뭐 시민의 소중한 예산 이제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 EBS 사장 후보들 면접 절차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박기 또 인사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여죠. 왜냐면 임기가 3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송사 사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3년을 채워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지난번에 그 박문진 이사 관련해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2명이서
결정하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또 해 둘이서. 아니 본인들이 지난번에도 박문진 이사, KBS 이사를 김태규, 이진숙 둘이서 했었어요. 그게 네. 가처분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준 변호사 이해가 돼요? 자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뭐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문제예요. 멈추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요? 근데 공직자잖아요. 공직자인데 목표는 딱 하나 같아요. 뭐가 하나 꼭 임명하고 꼭 알박기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그런 그게 느낌이 말이 들거든요.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 그 경북대 출신이시죠. 그 학교 얘기 또 하십니까? 아니 출신이 경북대 같은 동문 학교하고 아니세요? 상관이 동문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모르겠고 그냥 임명하겠다. 그럼 이제 EBS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처분 신청 또 해요. 또 해야 되겠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방통위는 또 예산 써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요.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두 명이서 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멈춰야죠. 왜 안 멈추는 겁니까? 딴 거는 몰라도 뭐 정치적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람이 가는 게 원래 안 돼요.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원래 방통위원회 제척 사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정당 예. 가입됐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인수위에서 일했으면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방송사나 통신사 관련돼서 어떤 임원으로서 일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척 사유까지 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진숙, 김태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뭐 너무 편향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진숙이 물론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EBS 사장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MBC 출신이에요. 네. MBC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신동호 씨. 네. 예. 근데 그분은 같이 근무했어요. 이진숙 씨하고. 예. 그럼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충돌법에도 위배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또 모르겠지만. 이분도 출마했지 않았나요? 했었죠. 국민의힘 정당 네, 계열 정당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제척 사유가 되니까 이준숙은 빠져야 돼요. 이해관계자잖아요. 보통 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맞이죠. 그게 뭐 송상 아닙니까? 네. 뭐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심사를 갔는데 우리 학 출신이 학생이 뭐 심사 대상이 됐다. 저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두 명이서 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이해관계 충돌까지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뭐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좀 정리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 오늘 14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 어떻게 무죄. 보십니까? 아이고 막 무죄예요, 무죄. 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일단 허위사실 유포 네. 공포에 의한. 공표죄. 예. 네. 근데 두 가지 문제. 첫째는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네. 뭐냐면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건 뭡니까?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였어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오늘 1심에서도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그게 또 허위 사실이래요. 근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방송에 출연해서 4명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이죠. 네, 저 사진. 예. 저 사진이 원래는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저렇게 클로즈업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난 12명이 가서 찍었는데 4명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골프를 그날은 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치지 않았다는 그날 당일. 근데 저 그걸 사진의 조작 부분을 이제 얘기를 이 하고 얘기하면서 있었다. 그리고 골프 안 쳤단 말도 전체 일정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날 그 얘기를 한 저기서 골프 안 쳤는데 골프 쳤다고 그랬다. 이 사진을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일정 전체 중에 골프를 안 쳤다는 걸로 지금 퉁쳐가지고 그걸 유죄를 내린 거예요. 참, 그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전체 사진. 12명 전체 찍은 사진이 이제 거기서 네. 작게 쫙 줄여가지고 네. 4명 골프 원래 4명씩 치니까 그렇게 의심이 난 저는 반대로 저런 걸 올려갖고 조작이잖아요 사실. 조작이죠. 저걸 그러면. 올리는 그게 국회의원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말이 그게 맞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이나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하나는 잘 같은데요. 보세요. 지난번 예전에 이재명 대표본 판결에 보면 네. 방송 생방송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이제 개인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인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박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의 공문, 그 백현동 부지 문제로 네. 공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럼 지자체장 입장에서 또는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 자꾸 공문이 와.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표현을 아니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협박이란 말을 썼어. 그럼 실제 협박을 해야만 협박인 거예요? 아니 제가 박지원 변호사한테 계속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쓴다고 협박으로 느껴지잖아요. 협박으로 느껴지는데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느낌을 가지고 처벌을 해? 느낌으로 아니 처벌할 수 누구든 없다. 자기가 느낄 때 이거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압박을 안 느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진짜 허위사실 공표죄는 뭐 학력, 경력, 행위 이게 명확하게 허위를 썼을 때 그리고 선거에 영향이 미쳤을 때인데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경고. 허위도 아니고 느낌이나 인식 이런 부분들을 그걸 좀 얘기한 건데 그걸 처벌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네. 그 말을 했던 데가 국정감사장이에요. 네. 증감법에 따르면 위증으로는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면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그 국감장에서 했던 걸로 다른 법으로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감법에 네, 그렇게 돼 증감법에 있습니다. 국회 증인감정법에 증감법에. 가면 네. 근데 이걸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게 이 정도 되면 최진모 교수님 전문가죠. 변호인 같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변호인 같은 변호인 같아요. 논리가 다 탄탄하죠. 짚어주셨거든요. 정말 짜증납니다. 사실은 좀 이따가 우리 이슈화합 하는데 거기 제 얘기 들으면 돼요. 그거 안 들어도 돼. 들어요. 저희 방송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오시면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다 제가 다 짚어주셔가지고 얘기했어요. 장윤미 변호사 말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장유미 변호사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근데 국민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요. 일반적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예. 검사가 기소도 안 하죠. 그럼요. 근데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좀 이상한 판결 결정이 났던 네.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쟁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나면 어떤 내용으로 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판결문이 날지 등등 또 봐야 되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오늘 해설하고 이런 건 안 한다 하거든요. 공고. 그러니까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결문만 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네. 그것도 조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이하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판결문으로 봐라. 판결문으로 봐라.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더 무죄다. 필요 없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공보실에 가면 그 판결문 다른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은 거 그래서 같거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판결문 자체로만 봐라. 그거만 봐라. 네, 그래서 무죄다. 무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법률가 아니시. 근데 법률가들이 못 맞추니까 뭐 교수님 생각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